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은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이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은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에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곤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신비로운 도시 전설들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공포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폐가는 몇십 년 전까지는 누군가가 살던 집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처럼 여겼고 밤이면 폐가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와 빛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차가운 오싹함이 등골을 스쳤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한 호기심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은혜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고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폐가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폐가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은혜는 기어코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보기만 하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은혜의 말에 친구들은 마지 못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폐가에 가까워지자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낡고 무너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지고 문은 거의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기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검게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은혜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폐가 안으로 디뎠습니다. 폐가 내부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먼지가 햇빛 속에 부유하듯이 떠다녔습니다. 은혜는 손전등을 꺼내어 천천히 빛을 비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벽 한쪽에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은혜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지만 더욱더 그 존재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은혜는 폐가의 가장 깊숙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상하게도 다른 방들에 비해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가 쓰다만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는 여자아이의 글씨체 같았고 여기가 나의 집이야. 난 여기가 좋아. 하지만 가끔씩 저 어두운 복도에서 무언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는 등 뒤로 한 개 전율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점점 더 기괴하고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찾지 마세요. 절대로. 은혜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안정시키며 방을 빠져나오려던 찰나 등 뒤에서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저절로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굳어버렸고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온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 흩어져 있던 작은 거울 중 하나에 무언가가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은혜 자신의 뒷모습과 그녀 뒤에 서 있는 낯선 존재가 함께 비쳐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공허한 눈을 가진 존재는 은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재빠르게 방을 뛰쳐나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폐가에서 빠져나온 은혜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뒤를 따라온 존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혜는 다시는 그 폐가를 찾지 않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친구들에게는 가끔씩 꿈속에서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그 이후로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외면받게 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요한 밤 나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대학 생활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나는 이참에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평소에는 매우 조용하고 한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낮에는 숲속을 산책하고 밤에는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에서 나는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미세한 속삭임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창문을 천천히 열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운 숲과 달빛에 비친 산책로만이 보일 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오싹한 느낌의 창문을 닫고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께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단다. 옛날 이곳 숲에는 외딴 집에 혼자 살던 한 여자가 있었어. 어느 날 실종되어 사람들은 그녀가 산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수군댔지.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그녀의 유령이 아직도 마을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 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그날 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주위를 탐험하기로 했다. 랜턴과 두툼한 옷을 챙겨 조심스레 숲으로 향했다. 숲속은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들렸다. 누군가의 간곡한 속삭임이었다. 도와줘, 돌아가.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랜턴 빛에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곳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린 그곳을 나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폐가는 오래되어 곰팡내가 진동했다. 조심히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는 여자아이의 그림과 낡은 일기가 놓여 있었다. 일기에는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홀로 살게 되었고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기다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랜턴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킨 듯 했지만 나는 근처에서 은은한 빛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마을 사람들과 할머니가 걱정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겪은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다. 이후로는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다. 이후 나는 학업으로 돌아갔지만 가끔 그날 밤의 경험은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단지 이해받기를 원했을 뿐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갔지만 그것은 아마도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비어있는 폐가가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 집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운이 흘렀고 밤이 되면 집 주변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고 그 근처를 지나갈 때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사는 3명의 대학생이 마을을 방문하게 됐다. 그들은 나름 모험 정신이 강한 친구들이었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귀신이나 괴담을 특별히 믿지 않았던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흥미가 생겼다. 친구 중 한 명인 지수는 호기롭게 말했다. 우리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대체 얼마나 무섭겠어? 다른 2명인 윤호와 민석도 동의하며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밤 11시 조금 넘어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 집은 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으스스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서서히 그들을 덮쳐왔다. 갑자기 민석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얘들아, 여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방금 2층에서 누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 지수와 윤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민석의 말이 신경이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강했던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오를수록 그들은 점점 인기척이 없는 것이 당연한 집이 주는 소름 끼치는 느낌에 압도되기 시작했다. 2층에 오르자 그들은 한 방에서 이상하게 열린 문을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침대와 오래된 거울이 놓여 있었다. 윤호가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다. 봐, 이 거울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거울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기묘했다. 그 순간 방 안의 문이 갑자기 쾅 닫혔다. 당황한 셋은 급히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끔찍한 힘으로 닫혀 있었다.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려는 찰나 거울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성이 서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부수려는 시도를 했고 갑자기 문이 저항이 사라지며 그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폐가를 뛰쳐나온 그들은 밤길을 내달리며 겨우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일을 듣고 경악했다. 폐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부서지고 철거되었다. 하지만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누구도 그날 밤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들은 다시는 그와 같은 호기심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집이 있던 자리에서는 밤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한다.